갱년기. 과연 무엇일까요? 여성의 경우 나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시작되어 폐경에 이르는 수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갱년기라는 것은 폐경 전후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폐경 전후, 폐경의 주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생식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시기에서 생식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시기로 전환되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그 시기는 약 4내리 약 5년 정도 기간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건 물론 체질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 기간 사람마다 개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봐서 55세, 45세에서 55세까지를 갱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한 갱년기 증상은 폐경을 전후로 수개월 동안에 진행되는 급성 증상에서 오랫동안 서서히 일어나는 만성 증상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경내 분비의 변화로 안면 홍조, 불면증,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과 기억력 감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뇨생식기의 변화로 질 위축과 성욕 감퇴, 요도 증후군의 현상이 일어나고 점차로 만성에 접어들면서 심장 질환과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이 시기에는 어차피 성인병과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고혈압과 당뇨, 그다음에 그 유방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 체크를 해보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몸은 일생 동안 호르몬에 의해 세 차례의 커다란 체중 변화 과정을 겪는다. 초경 무렵,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기점으로 여성적인 몸매로 변화가 시작된다. 임신을 기점으로 여성 호르몬의 양은 더욱 늘어나는데 이때 가슴과 등부에 피하 지방이 축적된다. 중년에 접어들어 여성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면 복부 비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후 이것은 점차 가속화되어 결국 노년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만 비만한 체형이 된다. 여성이 젊을 때 둔부에 쌓이던 지방 형태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중년 이후 남성과 비슷한 복부 비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이 나이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하는 데 비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40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여자들도 갱년기 이후에 증가하는 건 이제 내장 지방이형이 되기 때문에 남자와 거의 비슷해지죠. 그래서 비만 합병증이라는 거는 그 지방이 과도해서 나타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요새 비만 때문에 안 생기는 병이 없죠. 뭐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지방간, 그리고 중풍, 심근경색증. 내장 지방 증가는 중년 여성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젊은 여성과 비교해봤다. 20대 여성에게서 채취한 혈액이다. 적혈구의 모습이 균일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번엔 복부 비만이 시작된 40대 여성의 혈액을 관찰했다. 한눈으로도 혈액이 건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적혈구가 한데 뭉쳐있는가 하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혈관 속을 흘러다닌다. 내장 비만이 심혈관계에 이상을 불러온 것이다. 실제로 현저하게 적던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40대를 기점으로 급증해서 남성의 경우보다 고혈압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 뇌 질환이 쌓이면서 복부 비만이 되면서 이것 자체가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중풍 같은 이런 성인병의 하나의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은 어떤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예방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배에 이제 지방이 점점 쌓이면서 점점 남성화되는 게 문제죠. 관절염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류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렇다면 관절염이란 무엇인가? 관절은 뼈와 뼈 사이,
연골과 활액막으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우리 몸은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200여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관절에 염증이 생겨 붓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관절염이다. 관절염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증. 통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중을 떠받들고 있는 무릎 관절과 아침에 되면 쉽게 부어오르는 손가락 관절이다. 이 다리가 우들우들 그러죠. 일어나려면 힘들어. 이 아랫동아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서러워요. 그래서 말하자면 몹시 아프단 말이지. 그리고 팔이 이렇게 자꾸 뒤틀려 돌아가요. 여기 맨 처음에는 요 손매도 여기 하나 와가지고 야중 이렇게 다 오더라고. 손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요 뼈대가 매리매리 다 아파 이게. 무릎에 관절염이 발병할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일, 하물며 걷거나 서 있는 일까지 힘들어진다. 급기야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외출은커녕 자리에 누워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 허리가 대들보인데 그게 다 사고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쉬어요. 다리. 걷기 힘들어갖고서는 그냥 댕기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지. 조금이라도 댕겼으면 안 할 건데. 엎쳤다가 옆으로 들어왔다가 막 몸살을 하죠. 그냥. 잠이 오는 게 밤새는 게 원수 같아야지. 중증 같으면 벌써 죽었죠. 그 중증이 아니까 이따가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점점 더 아픈 거예요. 아주. 저리고 이게. 진통제로 그냥 사는 거. 다리가 아주 쑤셔서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확 쑤셔서 그냥 다리를 아주 도리깨질을 해야 돼. 애들들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해, 나는. 애들 괜히 자꾸 아프다 그러면은 신경 쓸까봐 아파 죽겠어도 영감다로도 아프다 소리 안 해, 나는. 혼자 아파. 그렇지. 갱년기를 이기는 다양한 대체 요법들.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체 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생기는 변화인 만큼 호르몬을 투여하는 호르몬 요법이 많이 쓰입니다. 여성에게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내고 임신에 관여하며 여성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데요. 호르몬 요법은 에스트로겐을 인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대체요법의 이점을 살펴보면 홍조, 발한, 불안 등 정서 변화가 줄어들고 요실금 방지와 성기능 향상 등 각종 갱년기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과 심장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시작되는 갱년기. 이제는 각종 호르몬 요법들이 대체요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석류 속 추출물로 만들어진 천연 화합물이 등장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갱년기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호르몬요법 중에서 천연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최근 석류에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발견됐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주식회사 한일양행 대표 황명호 이사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에스트로겐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그 여성의 난소에서 그 분비된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그 석류에서 발견된 겁니까? 예, 우리 한일양행에서는 한일양행은 건강보조식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그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물질이 있을까 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석류에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그 자료를 입수하고 석류에서 어떻게 하면 에스트로겐을 추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7일 날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주최를 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 심포지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립환경대학교 연구팀과 저희 한일양행에서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크레오파트라나 양귀비와 같은 그런 절세 미인들이 애용해왔다는 석류는 젊어지는 가실, 예뻐지는 가실로 널리 알려져 있었죠. 수천 년 이상 우리 인류가 애용되어 왔던 그런 석류 속에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석류 외에 네. 다른 식물에서도 이런 에스트로겐이 발견이 되나요? 네.
대두나 칡에서 발견되는 성분은 석류에서 발견된 에스트로겐 성분과 분자구조가 틀리고요. 그거는 제품 그 명칭 자체도 이소프라본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는 것처럼 분자구조가 완전히 틀리니까 그 기능이나 작용이 틀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동안 그 석류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 대체 물질이라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또 녹역이나 사과 등에도 발견되고 있는데 그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보충요법으로 쓰기에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럼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은 어느 정도고 석류 속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은 얼마나 되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주 젊은 여성들, 생식 능력이 왕성한 나이에 20대 후반이 되겠죠. 그 여성들의 혈중 에스트로겐 양을 체크를 해보니까 약 129 피코그램이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한일양에서 제조한 석류 농축 가즙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석류 농축 가즙 1kg에 143.8mg이 들어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오렌지 주스나 무슨 과일을 많이 먹듯이 우리가 앞으로는 그 에스트로겐을 섭취하기 위해서 석류를 많이 먹으면 뭐 좋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석류 속에 함유된 에스트로겐은 과육에는 아주 소량이 들어있고요. 마찬가지로요. 사과나 뭐 이런 칡 같은 것처럼 아주 소량이 들어있고요. 석류의 씨 속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의 씨 속에서 에스트로겐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노하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석류 씨를 그럼 많이 먹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지 모르지만 불행스럽게도 석류 씨를 우리가 섭취한다 그래서 우리 신진 대사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인체에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석류에 있는 에스트로겐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꼭 별도의 제조 공정을 갖춰서 에스트로겐을 추출한 그런 제품을 먹어줘야 되겠고요. 또 이번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이렇게 확인이 된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제조한 석류 농축가즙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에스트로겐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요. 이런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이 석류고요. 다음에 이거는 석류씨입니다. 이걸 석류씨에서 제품화 시켜서 이런 타블렛 제품이라든지 이런 액상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 제품에는 꼭 석류 속에서 추출한 에스트로겐뿐이 아니고 갱년기 여성들한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도 골고루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